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빵을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저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주부로 지내는 것이 능사인 줄 알았던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지독하게도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허구한 날 저를 구박하던 시모는 물론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애미야, 내가 너 집안일 못하는 건 알고 있었다만 이거는 너무하지 않니? 행주로 바닥 살짝 닦았을 뿐인데 이거 묻어나는 것 좀 봐라. 이게 지금 집안 청소를 한 거니? 너 이 시모패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면서 빨리 죽으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니? 어머님 폐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청소했어요. 곰팡이 안 생기도록 창틀 매일같이 물 생기는 거 닦고 있고요. 또 어머니 건강에 해로울까봐 식기류 같은 것들은 밥 먹자마자 항상 삶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 청소는 왜 이따위로 하냔 말이다? 흰 행주로 한번 훔쳤을 뿐인데 검은 게 잔뜩 묻어나잖니. 그거 의자 바퀴에서 기름땐지 플라스틱 가루인지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요. 의자 끌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니? 그러면은 너는 앞으로도 계속 배고플 거니까 영영 밥 안 먹을 생각이니?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무리다 힘들다 하면서 어떻게 변명할 생각만 하니? 이 시모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너한테 의탁하고 있는 처지랍시고 지금 길들여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교수인데 못 배워서 집안일 말고는 쓸모없는 널 거두어 준 걸 생각해야지. 저도 장성에서 군대 간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 건강 신경 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집안일 때문에 늘 답답하신 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해서 내가 호령이라도 하면 눈도 못 마주치던 게 이제 아주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앉았구나. 잊지 말거라. 나는 내 시모고 윗사람이야. 네 시애비 아직까지 살아 있었으면 지금 같은 말대꾸 용납이나 했겠니? 나니까 그나마 너 같은 거랑 살고 참아주는 거다. 저도 많이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어머님. 말로만 그러지 말고 노력을 하란 말이다. 행주며 걸레며 깨끗하게 빨고 잘 삶으라고. 냄새 맡아봤더니 아주 곰팡내인지 쉰내인지 섞여 있는 것이 제대로 세탁도 안 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냉장고 확인해봤더니 마늘을 뭐 요상하게 보관해 놨더구나. 그거 TV에서 보고 나서 배운 거 적용해 본 거예요, 어머님. 마늘 같은 거 보관할 때 젓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요리할 때 하나씩 쓸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네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못 드는 거다. 사람이 그거 조금 더 시간 투자하는 게 얼마나 귀찮다고 요령 부릴 생각만 하니? 마늘 미리 꺼내 놓으면 녹는 거고 그거 숟갈질 몇 번 하면은 될 일인데. 아주 나 살림 잘한다. 생색을 낼 모양인지 별스러운 짓을 다 해놨구나. 허리가 아파서 저와 남편이 머무는 집에 함께 살게 된 시모는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서 완전히 질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에 대해서 못한다고 방문을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분이었지만 가끔씩 보는지라 그러려니 하게 되었는데 몸이 아파 모시게 된 상황이 되자 분단위로 사람을 쪼아대셨죠. 정말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미칠 것만 같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보나 어머님이랑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어머님이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나 다 꼬투리 잡으시고 태클을 거시는 게 너무 힘들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먼저 이해하려고 했어야지. 엄마 집에 있어서 적적할 텐데 말동무도 해주고 얘기하는 거 경청해주면 점수도 따고 좋잖아. 어머님 비위 맞추는 게 쉬운 일인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시고 변명이니 거짓말이니 역전부터 내는 분을 상대로 어떻게 비위를 맞추겠어. 너는 그 생각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 엄마가 몸이 아파서 우리랑 같이 살게 냈으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더 화내면서 우리한테 아직 건재하다는 거 드러내시려고 하는 심리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사람 파악이 안 돼서 세상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세상살이 잘하고 있고 아들도 잘 길러서 대학에 군대까지도 보냈잖아. 대체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좀 한심해서 그러지.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당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만 있는 거 보니까 속이 터진다고.
나 요리사로 수업 잘 배우고 있었고, 당신이랑 사고 치지만 않았으면 지금쯤 식당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헌신하면서 내조하느라 힘써온 마누라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왜 맨날 어머님 힘든 일로 따지고 들면 항상 내 탓만 하냐고. 당신 탓만 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당신 보기 싫다고 화낼 때는 당신 편 들고 그래. 누가 들으면은 내가 엄마만 싸고 도는 마마보인 줄 알겠다. 저번에 어머님이 나한테 역정 내실 때 사정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짜증냈던 거 기억나? 국이 짜다면서 나트륨으로 사람 죽일 생각이냐고. 어머님이 국그릇 집어 던지셨던 거 기억하냐고. 알지? 엄마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어머님 입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싱겁다면서 그 전날에 소금을 넣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 놓고 그거 잊어먹으시고 나한테 도리어 따지신 분이야. 어머님이.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을 하지 그랬어. 왜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말을 해? 난 그때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어. 당신이 안 믿어주고 원인 편만 든 거였지.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 내일 세미나 가야 돼서 정신도 없고 많이 바쁜 상황이거든. 당신 푸념 들어주느라 이미 짐 빠졌으니까 적당히 해. 대체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이제라도 나가서 일을 좀 하라는 뜻이지. 당신 집에서 노는 꼴 보기 싫다고 엄마가 말했다니까. 그 무슨 국비 지원인가 받아가면서 공부라도 좀 해보든지.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틀리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직장을 구하는 게 속이 더 편하겠다 싶은 마음에 국비 지원을 통한 수업을 받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제과제빵의 재미에 푹 빠져들게 되었죠. 어머님, 제가 만든 빵 있는데 한번 맛 좀 보실래요? 학원에서 배운 건데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아도 네가 만든 빵 먹어봤다. 맛은 있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는 게 문제다. 빵이라는 거가 애초부터 사람 죽이려고 만든 음식 아니냐. 그거 먹어봤자 아토피 올라오고 건강상에 몸상에 하나도 유익한 게 없잖니. 그렇게 입에 달달한 걸로 이 심호 건강 해치려고 제빵 배우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과자며 디저트 같은 것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워보고 나중에 가게 차려보는 게 꿈이에요. 네가 밖에 분주히 돌아다니니까 보기는 좋다. 그런데 집안일 정도는 해놓고 돌아다니란 말이다. 기본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시도하면 심호가 좋은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 빵인지 뭔지 만들면서 집에 밀가루 흩날릴 시간에 바닥 걸레질을 한 번을 더 해. 이거사. 어머님은 혹시 배우고 싶은 꿈 같은 거 없으세요? 말 돌리지 마라. 이시모가 그래도 옛날 사람들 치고는 책도 많이 읽고 여러모로 교양도 쌓은 사람이다. 네가 하는 수작질에 넘어갈 정도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꿈은 무슨? 말을 돌린 게 아니라 혹시나 어머님도 빵 만드는 쪽 관심 있다고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니? 그리고 여자란 자고로 조신하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다. 너는 그런 기본이 안 되니까 내가 꼴이 보기 싫은 거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 번 걸로 면죄부 삼으려고 들지 말고 집안일을 기본으로 해놓고 돈을 벌라 이 말이다. 알겠니? 그렇게 해봤자 교수인 우리 아들 생각하면 너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애 아니냐. 어머니, 제가 하는 일 한 번이라도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늘 모자란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상처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네가 그동안 많이 서운한 모양이었구나. 그래, 우리 며느리 이뻐해달라고 하는데 이뻐해주는 거 힘들 것도 없지. 어머님, 진심이세요? 진심은 무슨? 야, 이거사. 너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거라. 집에서 이시모한테 노는 모습 보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요리 제대로 차리고 집안일 100% 철저하게 해놓으라는 거다. 곧 있으면 우리 손주도 전역하고 집에 들어오게 될 텐데 집안 꼬라지가 이렇게 되면 제 미래까지도 망치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네가 제빵을 배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요리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익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저번에 국 짜게 됐던 건 어머님이 소금을 추가하신 것 때문이라니까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기억 못하시고 왜 자꾸 저를 억울하게 만드세요? 너야말로 이시모가 똑바로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허튼 소리로 우기지 좀 말거라.
내 혀가 기억을 하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마음에 들래야 들 수가 없다. 몸으로 우리 아들 꼬시고 임신 덜컥 해버려서 결혼한 너를 내가 용납할 줄 알았니? 결혼한 지 그래도 2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어머님. 이제는 저 인정해 주실 때도 됐잖아요. 누구 맘대로 인정을 하니 많이 짓거리는 거냐? 너는 나한테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한참을 멀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짓는 너 따위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는 거 너도 알아야 한다. 주변 사람한테 자랑할 집안 배경이 있니? 학식이 있니? 성품이 좋니? 넌 대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 물어나 보자. 답이나 해보거라. 매일 같이 핍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시모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곧 전역할 아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빵을 배우면서 제게 숨겨져 있던 재능에 눈을 뜬 덕분이었죠. 제가 만드는 빵은 학원의 강사 선생님까지도 감탄할 정도였고 다른 수강생들 역시도 팔면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라면서 솜씨가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의 반대급부로 나쁜 일도 닥치게 되는 법인가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너도 알겠지만 나 새로운 여자 생겼어. 당신 술 마셨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오랫동안 나 위해서 헌신해 왔으니까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게. 대신 엄마나 아들한테나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남처럼 지내자. 당신 몸 안 좋아졌다고 하고 친정애가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신 갑자기 나한테 이혼이라는 소리를 꺼내는 이유가 뭔지 드러나 보자. 나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뜬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들으면 코웃음 칠 수도 있겠지만 성격부터 대학까지 내 수준에 너무 맞는 사람이라 운명의 단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조교로 일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당신도 한번 얼굴 본 적은 있을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보다 20살은 어린 여자애야. 아들 버린 애를 상대로 진지하게 연애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당신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마누라를 버리면서까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위자료 넉넉하게 준다잖아. 그럼 어떡해? 당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연기해주면 되겠어? 껍데기만 둘러쓰고 있는 나란 인간 두고 보면서 당신이 만족할 수 있냐고. 기가 막힌다. 그래, 이혼하자니까 못할 것도 없지. 어차피 당신이란 사람한테 더 실망할 것도 없었던 나야.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만 편들고 신혼 때 말고는 애정도 안 줬던 당신한테 나 역시 미련 없어. 그런데 하나 물어나 보자. 아들이랑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건 대체 무슨 이유야? 우리 아들 아직 군대에 있어서 충격받게 하기 싫어. 그리고 엄마도 요즘 치매기가 있으신지 했던 말 계속하고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주면 증상 더 악화될지도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꺼낸다고? 당신 참 대단한 로맨티스트다. 비꼬지 말자. 우리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고 내 비밀 지켜주는 게 조건이니까 당분간은 부부처럼 지내도록 하고. 엄마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는데 당신도 새 살림 차리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행복하길 빌어. 진심이야. 한창 제빵 일을 배우면서 내 가게를 차려야지 하는 부푼 꿈을 갖고 있던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넉넉한 위자료를 챙겨준 덕분에 저는 저의 가게를 차릴 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아들과 시모에게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상당히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떠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요즘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몸이 아프다는 것도 말이 되는 핑계라야 믿지. 이거는 시모랑 남편을 기말하는 행위 아니냐? 어머님, 제가 요즘 디저트 만들고 빵 굽느라 많이 바빠서요. 다음에 언제 한번 가게 방문하시면 제가 잘 대접해드릴게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네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는 보기가 좋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런 기본도 하지 않은 주제에 돈 번다고 지금 콧대가 높아져서 시모한테 대드는 것만 봐도 여자가 밖에 싸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 왜 맞는 건지 잘 알겠구나. 어머님, 집에서 애나 보고 집안일이라 하라는 거는 옛말이죠.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가게 차려서 돈 잘 벌고 있고 남편 못지않게 성공할지도 모를 일인데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응원은 무슨.
여자가 어디 돈 나가게 사업을 한다고 나대냐 이 말이다. 네가 하는 사업 우리 아들 명의로 바로 돌리고 집안일이나 이제 신경 쓰거라. 알겠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번 돈으로 가게 차린 거고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남편 명의로 돌려야 하나요? 안 되겠다. 내가 그 가게로 가서 죄다 박살을 내야 네가 내 말을 듣겠구나. 너 오늘 한번 이 시모한테 제대로 혼나볼 테냐? 에라이 사지를 찢어놔도 시원찮을 년. 미친 할망구야. 그렇게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어디 맘대로 해보셔. 뭐? 너 지금 미친 할망구라고 그랬니? 이게 시모한테 감히 미친 할망구라니? 네가 이혼을 당해봐야 울며불며 매달리고 정신을 차리겠구나. 지금 네가 한 말과 행동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잘 생각을 하고 입에서 씨부리거라. 어머님, 아니 이 미친 할망구야. 나 이제 댁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거든? 댁 아들이 위자료 주면서 이혼해달라고 해서 비밀 지켜주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느니 사람을 협박하고 앉았어? 맘대로 해봐. 맘대로 해보라고. 우리 아들이 비밀이 뭐고 위자료가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내뱉은 말 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이니? 어디 지옥에 떨어지려고 거짓부렁을 이 시모한테 함부로 내뱉고 앉았어. 네 아들 딸뻘 되는 조교랑 놀아나면서 바람 피우고 있었어. 마누라는 소중하지도 않은지 편하게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잘도 짓거리더라. 자기 엄마 치맥기 있는 것 같으니까 상태 악화시키기 싫다고. 그래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나는 친정 와 있고 이혼했다는 거 말하시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짓거리라는 거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얼른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해라. 당장 집에 와서 행주며 그릇이며 죄다 삶아. 집에 있는 빨래들 모조리 손빨래 해도 용서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 할망구야. 내가 하는 말 제대로 알아듣기는 했어? 네 아들이랑 나랑 이혼했다고. 이제 치매 앞두고 있는 댁 모실 사람 없고 까탈스러운 성격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다. 네가 분명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믿지 못하겠으니 지금 당장 아들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찾아가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니년 가게 찾아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렴.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가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비밀을 더 이상 지키기에는 시모의 폐악질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은 제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떤 일을 한 건지 알긴 해? 내가 왜 모르겠어? 허구한 날 며느리 핍박하면서 욕해내던 시모한테 시원하게 복수해준 건데 솔직히 내가 당해온 세월 생각하면 이건 복수할 것도 안 돼. 너랑 나랑 약속했잖아. 분명히 위자료 두둑히 챙겨주겠다고 하고 그 조건으로 비밀 지켜달라고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을까?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대답해봐. 결혼할 때는 평생 나 깨워줄 것처럼 소중하게 대해준다 사랑하겠다 말하더니 그 약속은 어디 갔는지 말해보라고. 게다가 위자료 확인해봤더니 넉넉히 준 것도 아니더만. 당신같이 못 배우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집안일밖에 없는 여자에겐 그 정도 위자료면 충분하지 않겠어? 나 이제 당신 믿고 내내하면서 따르던 아내 아니야. 당신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건지도 훤히 보이면서 아내라는 이유로 참았던 멍청이 아니라고.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고 찾아와서 따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이 일 아들이 모두 알게 됐을 때 누구 편들지도 잘 생각해보고.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너를 가만둘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랑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핍박 생각하면 나는 더한 일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야말로 각오하고 있어. 그리고 교수랍시고 잘난 척하면서 아내한테만 목소리 높이고 핍박하던 강약약강이 당신인 거 잘 알고 있거든. 이제는 호구처럼 당하지 않을 거니까 얼마든지 덤비라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부딪힐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부모님까지도 이러한 싸움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군대에 있는 아들 역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가 허탈할 정도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제게 신경을 쓸 여력이 되지 않았던 까닭이었는데요. 남편과 시모는 제 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가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집으로 좀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간병할 사람도 없고 돈은 돈대로 부족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구나. 나한테 아가라뇨. 이혼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나 정말로 잘해볼게. 재결합하고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자. 엄마 당신이 돌봐주면 나 정말로 잘할 수 있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 맞춰볼까? 아들한테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조교인지 하는 그년이랑 바람났다가 학교에 죄다 소문나서 교수직도 그만두게 됐다며? 걔는 발뺌한다고 당신이 성추행한 거라고 증언했고 덕분에 재판하느라 정신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겠네. 엄마 요즘 허리 디스크 점점 심해지고 있고 치매 증상도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될 수 있대. 의사 말에 따르면 지금부터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와서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신이란 사람의 근성이 참 놀랍다. 그리고 우리 이혼했다니까? 한때 교수였던 사람이 왜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이 없을까? 아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내가 아들이랑 같이 네 빵가게 돕도록 하마. 너는 공짜로 사람 손 둘이나 늘어서 좋고 가게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아르바이트니 직원이니 고용해봤자 믿을 수 없는 것들이고 돈 빼돌릴지도 모르잖니. 그럴 바에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우리가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 이 말이다. 소송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합의금으로 죄다 날릴 상황 되니까 돈 한 푼이 급하시잖아요. 그런 인간들 고용해서 가게에 돈 괜히 빼돌리게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일들 꼬라지 보면 가게 일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당신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홀대한다고? 나 당신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 말 잘 생각해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제발 떠올리고 정신 좀 차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린 년이랑 바람이 나서 이 사태를 만들겠어? 당신이라는 인간을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심정이니까 더는 말 걸지 마. 앞으로 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괜히 쇼할 생각 하지도 마. 너 이 시모가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어쩜 그렇게 냉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말이다. 애초에 나 며느리로 인정해주지도 않던 인간이 이제 와서 시몬이 며느리니 하는 말이 하고 싶어? 미친 할망구야. 더 막말 나가기 전에 얼른 꺼져.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 꺼지라고. 여보, 나 좀 살자. 엄마랑 나도 좀 살자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소란 때문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종종 가게를 찾아오면서 제게 애원을 해왔었는데요. 도중에 시모가 찾아오지 않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치매 증세가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늦은 나이에 젊은 애와 놀아놨다가 가정을 파탄하게 한 것은 물론 시모까지도 상태를 악화시킨 남편은 뒤늦게서야 후회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빵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고 앞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집중을 하면 그만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어도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는 아들과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누가 옳은 것인지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명확한 상황이네요. 제 인생을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사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진짜 집 사야 돼. 집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잖아. 진짜 이러다가 평생 집도 없이 거지꼴로 살지도 몰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우리가 집 살 돈이 어디 있어? 전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여기 전세금 2억 5천이랑 우리 예금 5천 더 있잖아. 어제 집주인이 하는 말 못 들었어? 전세금 5천 올려주던가 아니면 무조건 방 빼라고 하는데 돈 아무리 모아봤자 전세금 맞추기 힘들잖아. 우리 아파트도 지금 실거래가 5억 가까이 하지 않아? 2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 3억 3천 뭐 이랬잖아. 어떻게 2년 동안 천지가 개벽을 하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야. 진짜 여기가 10억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럼 우린 그때 되면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살아야 돼.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자. 내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3억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 당신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데? 굳이 멀리 이사 갈 필요 있어? 그냥 이 아파트 사자.
아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 앞 부동산에 붙은 거 확인했는데 고층 매물 나온 거 있더라고. 5억 조금 넘을 거야. 뭐? 여기를 5억 주고 사겠다고?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그럴 바에는 우리 엄마 동네에 S아파트 알지? 거기로 가는 게 낫지. 장모님 댁 근처로 가자고? 그럼 난 불편해서 못 살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오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S아파트 당신도 알잖아. 거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33평이 아니라 40평대가 5억이면 살걸? 거긴 지은 지 오래됐잖아. 여긴 완전 신축인데 비교가 안 돼. 지은 지는 오래됐어도 10년도 안 됐어. 그리고 원래 고급 아파트로 지은 거라서 주차장 자리도 넉넉하고 자재도 좋은 걸 썼을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런 거 잘하시잖아. 그래도 난 신축이 더 좋은데.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그 돈 주고 사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인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도 거기로 이사 갈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시집 가는 바람에 두 분이 살기엔 집이 너무 커서 포기하셨지. 거긴 전부 넓은 평수밖에 없잖아. 하긴 거긴 30평대는 아예 있지도 않더라. 그래, 진짜 고급 아파트로 만든 거라니까? 단지 내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아. 내가 방금 부동산 검색해보니까 층수는 낮아도 5억 5천 정도면 43평 살 수 있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난 그래도 신축에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럼 부동산 한번 같이 돌아다녀보자. 안녕하세요. 일단 저 위의 대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21년경에 남편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집값이 이상하리만치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전세를 얻어 살던 집이 2년 만에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매일 더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도 전국적인 그 미친 짓에 함께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그때부터 남편과 제 의견이 완전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지은 지 몇 년 안 된 신축에서 살고 싶다 하고 저는 입지로 보나 평수로 보나 주변 환경으로 보나 무조건 친정 근처의 넓은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쪽 동네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오래된 구도심이기도 하고 아파트도 10년 정도 된 곳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이 동네가 새로 생긴 신도시고 새 아파트이긴 해도 33평 가격이 5억 넘게 주고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조건 신축 아파트가 집값이 계속 더 오를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대출을 3억 받고 5억 2천을 주고 이 집에 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보, 내일 대출금 갚는 날인 거 알지? 통장에 돈 있는지 확인해봐. 아, 벌써 또 대출금 갚을 때가 됐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그냥 우리 이 집 팔고 이사 갈까? 집을 팔자고? 여기 지금 시세 얼마인 줄 알아? 지금 4억도 안 해. 뭐? 또 떨어졌어? 안 그래도 내가 부동산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금매로 올라온 건 3억 5천짜리도 있더라. 근데 그것도 안 나가.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지금 팔면 이래저래 해서 2억 손해보는 거 아냐? 지금은 못 팔지. 그냥 대출금 갚으면서 조금이라도 오를 때까지 버텨보는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 한 달에 대출금으로 150만 원 넘게 갚고 있잖아. 진짜 이젠 너무 힘들다. 그냥 손해보더라도 팔고 다시 전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집 지금 팔아서 남은 대출 갚고 나면 우리 손에 얼마 남는 줄 알아? 전세는 무슨 전세야? 당장 월세 살아야 할 판이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대출 갚으면서 살아. 근데 어차피 요즘 집값 다 떨어졌잖아.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니까 조금 버텨보자. 내가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 샀으면 좋았잖아. 거긴 아직도 5억이 넘어. 오히려 3년 전보다 조금 올랐다니까? 아니, 이상하네. 분명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왜 거기는 가격이 안 떨어져? 그거야 모르지. 살기 좋으니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겠지. 당연히 새 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러니까 가장 비쌀 때 사서 몇 억을 그냥 날렸지. 그럼 지금이라도 여기 팔고 그 집으로 이사 갈까? 아니, 아까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이 집 팔아서 남은 대출 갚고 나면 수중에 몇 푼 남지도 않는다니까? 헛소리 말고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으며 살아. 본전은 못 건져도 어느 정도는 회복해야 팔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은 절대 못 파니까. 요즘 용돈도 줄고 너무 힘든데. 당신이 선택한 결과니까 버티고 살아.
실제로 이 집을 사서 이사 온 뒤로 대출금 갚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원래 용돈으로 50만 원씩 쓰고 있었는데 30만 원으로 줄였고, 평소 남편이 취미로 배우고 싶다던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것들도 언감생심입니다. 30년짜리 대출인데 이제 겨우 3년 갚았고 앞으로 남은 27년은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솔직히 막막해요. 원래 집을 사게 되면 생활이 안정되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서 아이는 꿈도 못 꾸고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중입니다. 3년 전에 같은 돈이었는데 차라리 제가 말하는 곳으로 이사 갔더라면 저희 원금 손실 하나도 없이 다만 얼마라도 돈을 더 벌었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죽어라고 안 듣는 남편이지만 저희가 같이 저지른 일이니 앞으로도 같이 수습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열심히 빚 갚으며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집값 오르고 좋은 날이 오겠죠.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원금만 회복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나도 없는 남자친구를 엄마가 만들었다고? 왜, 싫어? 엄마 미쳤어?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너희 아빠 하늘로 간 지 5년도 넘었잖아. 엄마도 사람이야, 민지야. 5년이건 10년이건 한 남자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랑 바뀌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빠 죽었다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 배신자. 뭐?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배신자라고. 엄만 배신자라고. 하늘에서 아빠가 보고 어떤 마음일까? 더러워. 뭐? 더럽다고? 하여튼 난 엄마랑 사귄다는 그 남자 보고 싶지 않으니까 괜한 기대 갖지 마. 그렇게 싫어? 싫어, 싫다고. 그냥 우리 둘이 살아. 엄마 한 번만 남자친구 어쩌고 얘기 꺼내면 나 집 확 나가버릴 거야. 알겠어? 민지야, 민지야, 어디가? 일주일 뒤. 우리 민지 왔어? 일찍 왔네. 이 아저씨 누구야? 전에 말했던 엄마 남자친구. 화장실 전등이 나갔는데 혼자 하려니 잘 안 돼서 도와달라고 불렀어. 안녕, 네가 민지구나? 사진보다 훨씬 예쁜데? 징그러워. 왜요? 우리 엄마보다 저한테 더 관심 있으세요? 변태! 어머, 민지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버릇없이? 나가! 어디 아빠가 지내던 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고 엄마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야, 현민지,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내가 그렇게 버릇없이 키웠어? 사과해! 어서 아저씨한테 사과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나가, 어서! 꼴 보기 싫으니까 저 아저씨 데리고 나가라고! 어서! 일주일 뒤. 뭐, 상견례? 상견례를 한다고? 진짜 엄마 미쳤구나. 기어이 결혼하겠다고? 엄마 너무 외롭고 힘들어. 엄마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온전한 가정생활하고 싶어. 온전한 가정? 세상에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어야 온전한 거야? 엄마는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어? 너도 그렇잖아. 너도 외롭잖아. 아니, 나 하나도 안 외로워. 그리고 모르는 남자 어른이랑 남자애들을 오빠라고 부르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로운 편이 낫겠어. 진짜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싫다고. 당장 합가하는 게 싫으면 그냥 한 번씩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자. 그러면 정도 생기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 거야.
아저씨도 그렇고 그쪽 오빠들도 정말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싫어, 싫다고! 엄마가 전 그 사람들이랑 살고 싶으면, 결혼이란 게 하고 싶으면 해! 대신 내가 나갈게. 나 혼자 나가 살 테니까 그 사람들 뒷바라지하며 식모살이 실컷 해봐, 어디! 민지야, 그렇게 엄마를 이해 못 해주겠니? 응, 못해. 못한다고. 일주일 뒤. 이렇게 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구나. 특히 민지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게 되다니 영광인데? 엄마가 휴대폰 바꿔준다고 해서 억지로 온 거니까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지야, 인사해. 여기 오빠들이야. 첫째 오빠는 고2고 둘째 오빠는 중3이야. 너보다 한 살 많아. 말 많이 들었어. 반가워. 저에 대해 뭐라고 들으셨어요? 싸가지 없다고요? 그쪽은 아버지가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은 안 나나 보네. 민지야, 제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좋은 분 있으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엄마가 오래 투병 생활하시면 그 병간호를 아버지 혼자 다 하셨거든. 엄마는 아버지가 당신 떠나고 좋은 분 만나 온전한 행복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유언 남기고 떠나셨어. 그걸 믿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쪽 엄마가 더 불쌍하구만. 민지야, 제발! 뭐 그래요. 다 좋아요. 두 분이 결혼하고 우리가 이복 형제가 된다고 쳐요. 그럼 살 집은 있어요? 그쪽도 아줌마 병간호 오래 했으면 병원비로 돈 다 날렸을 테고, 5 식구 살려면 최소 방 4개짜리 집 있어야 하고 차도 커야 하는데. 아저씨, 그런 재력 있어요? 돈 있어요? 민지야, 버릇없게 왜 이래 정말. 엄마는 결혼이 무슨 환상인 줄 알아? 현실이야. 서로 각자 살다 합치는 건데 돈이라도 없어서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 안 그래요, 아저씨? 오빠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민지가 생각이 깊구나. 그래, 아저씨가 그 생각은 못했구나. 사실 아저씨가 큰 집을 사려고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긴 한데 방 4개짜리는 당장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가 언젠데요? 아저씨, 방 4개 있는 멋진 집 구하면 그때 연락주세요. 그때 두 분 결혼 허락할지 고민해볼게요. 그럼 저는 할 얘기 다 했으니 이만 가볼게요. 앉아. 어디를 간다고 그래? 이 상황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 나 간다. 민지야, 민지야! 제가 진짜? 나도요. 우린 민지 마음 다 이해해.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쉬울 거라 생각 안 했잖아. 차근차근 조금씩 다가가자고. 그날 밤, 엄마 시점. 민지가 저렇게 심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어. 그러게, 한창 예민한 시기라. 우리 아들이 중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던데. 준영이랑 진영이한테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전해줘. 진짜 너무 미안해서 말도 잘 못했어. 우리 애들이 여동생 생긴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앞으로 자주 보면서 친해지면 괜찮을 거야. 나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틈을 안 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당장 결혼 못하면 민지 20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그렇게 오래? 나도 그때가 돼서야 방 4개짜리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지의 여파가 크네. 나도 정연 씨랑 진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의견도 존중해야지. 우리가 천천히 민지한테 다가가 볼게. 앞으로 같이 시간 많이 가지자고. 한 달 뒤. 다음 달 연휴 때 우리 제주도 갈까? 제주도?
너 제주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올까? 누구랑? 또 그 남자들이랑? 왜, 싫어? 오빠들도 공부해야 하는데 너 간다면 같이 가겠다고 했대. 엄마, 나 그렇게 애써도 결혼 허락 안 해. 나 안 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 엄마 혼자 가. 민지야. 나 학원 간다. 갑자기 왜 이렇게 삥 돌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좀 어지러워서. 민지야! 민지야! 눈 떠봐. 왜 이래? 민지야! 이틀 뒤 엄마 시점. 검사 결과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나왔네요. 백혈병이요? 일종의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림프구가 악성세포로 변해서 장기들을 망가뜨리는. 빨리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환자도 성장 중이고 그러다 보면 악성세포도 손댈 수 없이 순식간에 커질 수도 있어서요. 치료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건 장담하기가. 그런데 현재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나와 있긴 합니다. 정말이요? 그런 치료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가격이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길래요? 한 1억쯤 하나요? 주사 한 번에 6억 정도. 6억이요? 효과가 좋아 한 번으로 완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액수라 고민이 되긴 하네요. 네, 한번 고민해보시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보도록 하죠. 잠시 뒤.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비싸더라도 해야지. 당장 6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해? 나랑 민지한텐 너무 큰 돈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마련해볼게. 당신이 우리 민지 치료제를 마련해본다고?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당신 딸이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너무 큰 돈이잖아.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다 같이 살 집, 그거 사는 거 조금 늦추면 돼. 뭐? 민지가 아프니 당장 결혼하긴 힘들 것 같고 집 장만할 돈으로 우선 민지부터 살리고 보자. 말도 안 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당신 평생 모은 돈일 텐데. 난 못 받아. 아직 정식 부부도 아니고 엄연히 남남인데 그런 큰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돼? 이거 섭섭한데? 우리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준영이, 진영이 곧 대학 가야 하고 장가도 보내야 하는데 안 돼.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나 백수 아니야.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안 돼. 정말 그럴 순 없어. 그렇게 뻔뻔할 순 없어. 괜찮아. 앞으로 힘든 일 닥치면 당신 나한테 기대기로 약속했잖아.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난 이미 남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선 민지 살리고 보자. 응? 미안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얘기는 민지한테 하지 말자. 괜히 알고 나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 민지 마음 편하게 우선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자. 알았지? 한 달 뒤.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그 항암 치료제 맞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제 왔대요. 네. 진짜 그거 맞으면 완치될 수 있나요? 네. 비싼 만큼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워낙 약이 비싸서 그 치료제 맞는 사람은 환자분이 처음이라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약이 그렇게 비싼가요? 네, 6억 정도 하니까 엄청 비싼 거죠. 6억이라고요? 네, 치료제가 있어도 너무 비싸서 망설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선생님 얘기하시고 다음날 바로 부모님이 오셔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그러기 쉽지 않은데 환자분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잘하셔야겠어요. 평생 효도하세요. 엄마, 아빠요? 네. 특히 환자분 아버님이 엄청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이것저것 꼼꼼히 체크하시고 아버님이 따님을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잠시 뒤. 내 비싼 치료제를 아저씨 돈으로 댔다는 게 사실이야? 어? 네가 그걸 어떻게... 말도 안 돼. 그 큰 돈을 진짜 딸도 아닌 나한테... 나도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마다했는데 그 사람 진심이더라고. 나도 너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엄마, 나 그 아저씨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매몰차게 못된 말만 골라서 했으니 내가 무슨 얼굴로 그 아저씨 얼굴을 봐? 아저씨는 너 다 이해한대. 어떡해. 나 진짜 나쁜 년이고 못된 년이야. 사람이 한치 앞도 모르고. 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치료제 잘 받고 회복하는 데나 신경 써. 이렇게 너 신경 쓸까봐 아저씨는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랬는데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간호사가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인 줄 알고 얘기하더라고. 그랬구나. 나중에 다 나아 퇴원하면 고맙다는 말 진심 담아 전해. 너는 그걸로 충분해. 알았지? 엄마, 나 잘 이겨낼게. 완치해서 엄마랑 아저씨한테 꼭 효도할게. 고마워. 4년 뒤. 축하한다, 민지야. 진짜 자랑스럽고 대견하구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 민지가 열심히 해서 서울대 합격한 건데. 아빠, 얘가 독해서 그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독서실로 바로 직행했잖아. 공부한다고. 오빠, 내가 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뜻하는 바가 뭔데? 그건 비밀! 오빠, 우리 그 얘기 해야지. 맞다. 이제 민지도 어엿한 성인이 됐으니 두 분 정식으로 결혼식 하셔야죠. 결혼식? 네, 나 때문에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지금까지 살았잖아. 엄마도 예쁘게 하고 드레스 입어야지. 됐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자기 대학 합격하면 바로 결혼식 올려드리자고 해서 저희가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분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녀석들. 여기 청첩장. 뭐? 이걸 다 너희들이 준비했다고? 네,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날 꼭 참석하셔야 해요. 보름 뒤.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새어머니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분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아들 정준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입장을 했는데요. 오늘 결혼식의 첫 순서 축사입니다. 우리 집 막내, 나의 어여쁜 여동생 민지양의 축사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집에서 사고를 가장 많이 치고 다니는 막내 민지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결혼식 축사를 사랑하는 아빠에게 띄우는 편지로 대신할까 합니다. 아빠! 늘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오늘 처음 아빠라고 불러보네. 아빠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너무 선한 얼굴로 환하게 나를 보며 네가 민지구나 했었지? 그런데 새아빠를 맞을 준비가 안 된 나는 만날 때마다 아주 야멸차게 오진 말로 아빠를 공격했지. 내가 미웠을 법도 한데 아빠는 그런 나를 이해한다며 늘 내 마음부터 살폈어. 내가 몹쓸 병에 걸렸을 때도 평생 모은 돈을 선뜻 치료비로 내놓고 행여 내가 불편할까 비밀로 하자 했던 우리 아빠. 내가 태어나고 모두 함께 살게 됐을 때 행여 내가 불편할까 늘 오빠를 나무랐던 우리 아빠.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내가 걱정이 돼서 하루도 안 빼놓고 늘 마중 나오셨던 우리 아빠. 그런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그리고 우리 엄마의 남편이어서 정말 감사해. 두 분이 다정하게 손잡고 산책하러 나갈 때면 언제나 마음 한편이 따뜻해져 와. 평생 그 맞잡은 두 손 놓지 말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결혼식 정말 축하해. 막내딸 민지가. 그날 저녁. 나는 아직도 오늘의 감동이 가시지가 않는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딸. 특히 우리 민지. 그러게, 나 우리 딸이 낯간지러운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편지를 감동적으로 썼던데? 니네 아빠 그거 듣고 펑펑 울던데. 와, 나도 봤어. 너무 우니까 내가 다 창피하더라. 아이고, 우리 아빠 그랬어? 아참, 내가 편지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더라고. 뭔데? 아빠, 사랑합니다. 나 민지가 아빠라고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감동인데 사랑한다는 말까지 오늘 완전 감동의 쓰나미인데. 민지야, 아빠도 우리 민지 사랑한다. 고맙다. 아빠, 여기까지. 나 더우면 닭살도다. 진짜 닭대 날아갈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역시 내 동생답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다. 갔다 올게. 아니, 너는 대체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하는 거야? 뭐가 맨날 그렇게 바빠? 민지가 다 생각이 있어요. 민지가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야무진 꿈? 그게 뭔데? 그건 절대 비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 후, 저는 요즘 닥치는 대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제 치료제 비용을 대느라 잠시 포기했던 큰 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보태기 위해서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빠가 희생했던 그 꿈을 꼭 다시 찾아드리고 싶네요. 여보, 아까 낮에 서방님이 전화했었더라? 아, 그래? 받았어? 아니, 나 일하는 중이라 못 받다가 나중에 봤어. 서방님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왜 했지? 무슨 일 있나? 당신한테 연락 없었어? 아, 당신한테 먼저 전화해보고 안 받아서 나한테 했나 보네. 왜? 뭔데? 아니, 성훈의 회사가 요즘 사정이 워낙 안 좋잖아.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애가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말이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느라 결혼 자금도 없어서 엄청 고생한 거 알잖아. 그거야 그렇지. 그래서 월세로 시작한 거기도 하고. 가뜩이나 지금 집이 보증금이 워낙 싸서 안 그래도 항상 전전긍긍하는데 지금 애까지 데리고 또 어디로 이사를 가겠어. 우리가 좀 도와주자 여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아니 우리가 뭐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사정 안 좋은 거 자기도 뻔히 알잖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서방님네를 도와줘. 지금은 안 되지. 그리고 솔직히 전에 빌려간 30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그런 사람한테 무슨 돈을 빌려줘. 뭐 어떻게 방법 없을까? 우리가 쓰는 돈을 좀 줄이면 어때? 당분간 좀 아껴 살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정 도와주고 싶으면 자기 물건 중에 뭐 돈 되는 거 있으면 그거라도 갖다 팔든가. 게임기나 노트북 이런 거. 에이, 그건 내 유일한 취미 생활이고 그거 팔아봐야 돈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도움이나 되겠어? 뭐 자기 취미 생활은 지켜야 되고 이미 허리띠 꽉꽉 졸라매고 있는 우리 생활은 더 아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방님한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해. 괜히 질질 끌면서 희망 주지 말고. 일주일 후. 서방님, 동서는 바쁜가 봐요? 오늘 안 왔네요? 뭐 재수씨야 3교대 하는 사람이니까 바쁠 수 있지. 그러게. 주원 엄마는 왜 진짜 안 왔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정신이 있어.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집 알아보고 다니지. 아, 그러니? 아휴. 주원아! 식당에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야. 이리 와. 큰엄마랑 밥 먹자. 아,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네? 제가 무슨 소리를 질러요. 멀리서 뛰어다니길래 이리 오라고 한 건데. 애가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짓 걸 가지고 아주 그냥 애를 잡네 잡아. 아니 서방님, 잡긴 누가 잡아요. 그리고 공공예절에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어딨어요.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뭐 애를 낳아보고 키워봤어야 뭘 알지. 하긴 심보가 저래가지고 무슨 애가 생기겠어. 에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 뭐가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아, 왜들 그래. 당신이 참아. 참아? 지금 나보고 참으라고? 이게 지금 내가 참아서 될 일이야? 아, 시끄러워 죽겠네. 남의 금쪽 같은 자식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자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부모한테 공공예절 못 배운 게 누군데 내 자식한테 그랬나 몰라? 하, 어이가 없네 진짜. 오늘 만나서부터 계속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참고 어떻게든 마음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한 내가 미친년이었네. 얘, 넌 시댁 식구한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솔직히 네가 마음도 곱게 안 쓰는 건 맞잖아. 내가 굳이 형제들 일에는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도움 요청에 단번이 거절했다는 얘기 듣고 기가 차더라 아주. 그게 왜 기가 차죠? 물론 힘들면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황이 안 되면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빌려달란다고 무조건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뭐라고요? 애가 생기겠냐고요?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안 그래도 임신 힘들어서 마음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꼭 사람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놔야겠어요? 먼저 사람 속 뒤집은 게 누군데요? 됐고요. 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쯤 전에 빌려간 30만 원이나 빨리 갚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그걸 꼭 받아야겠어요. 참나.
며칠 후. 울케 언니, 잘 지내죠?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요? 저야 뭐,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라 하루하루 정신없죠. 그러게요. 저도 그맘때쯤이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뭐든지 처음이다 보니 정신이 없었죠. 그나저나 진짜 웬일이에요? 나 항상 다니는 압구정동 헤어샵 알죠? 거기 오늘 머리하러 왔는데 언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같이 밥이나 먹을까 싶어서. 나 저녁 사주면 안 돼요? 저녁이요?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긴 한데. 에이, 그러지 말고 일찍 끝내고 나와요. 오랜만에 여자끼리 데이트나 하게. 네, 뭐 그래요 그럼. 이따 6시에 회사 앞에서 봐요. 네, 언니 제가 데리러 갈게요. 몇 시간 후. 뭐 이렇게 비싼 데를 다 왔어요. 내가 살 테니까 돈 걱정 말고 마음껏 먹어요. 이 집은 코스가 맛있는데 내가 코스로 주문할까요? 네, 저는 이 집 처음 오는 거니까. 1시간 후. 배부르다. 와,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 강남 나온 김에 백화점 가서 좀 쇼핑하고. 아니, 명품 브랜드들이 요즘 작심을 했나 어쩜 이렇게 예쁜 것들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다 눈에 밟히는데 어떡해요. 다 사야지. 네. 어머, 이걸 어째? 백화점에서 지갑 잃어버렸나 보네. 지갑이 없어요. 밥값은 언니가 좀 내줄래요? 네? 얼만데요? 1인당 20만원짜리 코스니까 40만원이면 될 거예요. 나 먼저 차에 가 있을 테니까 계산하고 나와요. 어머, 아가씨! 잘 먹었어요, 언니. 뭐야? 진짜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아님 일부러 저러는 거야? 그날 밤. 늦었네. 지선이가 데려다 줬어? 아까 밑에 차 보이는 것 같던데. 왜? 신우이랑 밥 잘 먹고 와서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말도 마. 아니, 밥 사준다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니 지갑 잃어버렸다고 나보고 밥값을 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만지 알아? 자그마치 40만 원이야, 4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한 달 식비인데. 뭐 나중에 지선이가 주던지 하겠지. 아니면 그냥 여동생 밥 한 끼 사줬다 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아가씨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허구한 날 압구정동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 데만 수십만 원을 쓰고 백화점 가서 쇼핑은 또 얼마나 하는지. 외제차는 또 웬 말이야? 난 그 돈이면 집부터 옮겼겠다. 지난번에 보니까 빌라가 다 쓰러져 가던데. 서울 외곽 쪽은 아무래도 개발이 느리니까 오래된 집들이 많다더라고. 그래도 지가 다 생각이 있지 않겠소?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나는 이해는 안 돼. 돈 아까워. 1년 후.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아가씨, 생일 축하해요. 다들 고마워요. 남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 사람 출장이라 같이 못 왔네.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챙겨주니까 좋다. 간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출장 가셨어요? 어쩐지 같이 안 오셨길래 혹시 싸우셨나 했어요. 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허구한 날 출장에 야근에 특근에 저도 얼굴 잘 못 봐요. 누나 그래도 이번에 이사 간다며? 그래요?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가 싸게 나왔길래 거기로 이사 가보려고요. 빌라 생활 지겹기도 하고. 어머, 잘됐다. 이제 좀 있으면 결혼 1주년인데
슬슬 애기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집 좀 넓혀야겠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지금 집은 너무 좁아. 둘이서만 살면 모를까. 애까지 낳아서 키우려면 방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지. 며칠 후. 저기, 자기야. 응? 왜? 지선이 말이야. 이사 간다고 한 거 기억하지? 응. 왜? 처음으로 월세 탈출하는 건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월세 탈출이라니? 아가씨 집 자가 아니었어? 에이, 서울 외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빌라를 누가 자가로 살아. 그냥 월세로 살고 있었던 거지. 아니, 나는 맨날 강남 들락거리면서 머리하고 쇼핑하고 하다못해 비누 하나까지도 수입만 사서 쓴다길래 당연히 자가일 줄 알았지. 아니면 적어도 전세든가. 아니야. 걔 여태 월세 살고 있었어. 헐, 그런 줄은 몰랐네. 근데 우리가 뭘 도와줘? 뭐 이사 선물 같은 거 받고 싶대? 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지선이가 2천만 원만 빌려달래. 이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어? 다른 것도 아니고 월세 살다가 전세로 이사 가느라 필요하다는데 이건 우리가 좀 도와주자. 어? 내가 그래도 오빤데. 아니, 2천만 원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2천이 부족하면 그건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 거지. 에이, 그 돈 가지고 다른 전셋집을 어떻게 알아봐. 그나마 그 아파트가 워낙 싸게 나와서 겨우 잡은 건데 거기 아니면 결국 또 월세밖에 안 돼. 그럼 돈을 더 모아서 전세로 이사 가든가 해야지. 애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잖아.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이사 가고 임신 출산 준비하겠어.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응?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해. 그게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다니? 아니, 지선이가 전화해서 전세금 부족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해달라고 딱 그 말만 하고 전화 끊었단 말이야. 뭐 부탁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아가씨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야? 2천만 원을? 그런 뜻이 아니라. 어이가 없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 아니, 왜 그렇게 맨날 동생들한테 쩔쩔매? 뭐 약점 잡혔어? 약점 잡힌 게 아니라 지선이 불쌍하잖아. 다른 여자들처럼 재고 따져가면서 결혼했으면 걔도 그렇게 월세 안 살았지. 근데 그냥 순수하고 순박한 애라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건데 오빠가 돼서 이 정도도 못 도와주겠어? 재고 따져가면서 결혼했으면 결혼 자체를 아예 못했겠지. 그 씀씀이로는. 아, 그렇다고 뭐 집안이 좋아 아니면 솔직히 아가씨가 직업이 좋기를 해. 기껏해야 프리랜서로 그림 좀 그리는 건데 그마저도 요즘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아유, 어쨌든 결혼 초부터 월세 살다가 이제 전세 입성해보겠다는데 기특하잖아. 기특이고 안쓰러운 거고 그건 당신 감정인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가씨한테 내가 얘기할 테니까 지금 당장 아가씨한테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아우, 참 도와주지. 잠시 후. 여보세요? 오빠, 돈 구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저예요. 네, 언니. 돈 아직 못 구했어요? 아, 좀 서두르지. 나 급한데. 아니, 급하거나 말거나 아가씨가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한테 돈 요구할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뭐가요? 우리도 이 사람 가게 장사도 잘 안 되고 상황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은 수중에 있지도 않고 빌려주긴 어려워요. 오빠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요? 아니, 언니 지금 사는 그 집 있잖아요. 아파트. 그거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내가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돈 없으면 담보대출 받아서 빌려주라고. 오빠, 올케 언니한테 얘기 안 했어? 아니, 그건 좀 곤란하다니까. 뭐라고요? 아가씨, 이 집 내가 결혼하면서 해온 거예요. 이 사람 집은 단 1%도 없고 온전히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내가 해온 내 명의, 내 집이라고요. 아, 누가 뭐래요? 근데 어차피 오빠랑 계속 살 텐데 누구 명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지. 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 좋죠. 근데 아가씨는 우리 집 어려울 때 뭘 도와줬는데요? 뭐라고요? 아니, 그거야. 내가 상황이 되면서 안 도와줬어요? 다 상황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안 되니까 아가씨한테 2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려줄 순 없어요. 더군다나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산 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럴 순 없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 몰라. 오빠, 난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 달 말일까지 2천만 원 틀림없이 해줘. 안 그러면 계약금이고 뭐고 다 날리니까. 알았어? 아니, 꼴랑 돈 2천을 혼자 어떻게 못해서 내가 이런 전화를 받게 하냐? 하여간 여자 잘 골라서 결혼하라니까. 뭐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끊었어. 야! 너 뭐하는 인간이야? 뭐하는 인간인데 내가 신우이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고! 아이, 나는 분명히 담보대출은 힘들다고 했는데 지선이가 막무가내인 걸 어떡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생각해보니까 걔 말이 영 틀린 건 없더라고. 어차피 담보대출 받아도 갚기만 하면 되는 거고 당신이랑 나랑 계속 살다 보면 명의 같은 건 이제 상관없는 게 맞잖아. 어이가 없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빌려줬다 치자. 갚긴 할까? 갚을 능력이 있긴 할까? 돈이라고는 손에 쥘 줄을 모르고 생기기만 하면 써재끼는 바쁜 아가씨가? 내가 뭘 믿고 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 2천만 원을 빌려줘야 되냐고. 절대 안 되니까 알아서 정리 잘해. 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한테 전달하지도 마. 듣기 싫으니까. 알았어? 아유, 알았어. 얘기는 해볼게. 한 달 후. 저기, 자기야. 왜? 지선이가 이번 주까지 돈 해달라는데 진짜 안 될까? 진짜? 아, 걔가 돈도 꼭 갚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빨리는 못 갚지만 한 달에 15만 원씩 갚겠대. 그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불쌍하잖아, 내 동생. 뭔 개소리야. 2천만 원을 빌려놓고 한 달에 15만 원씩 갚는다고? 계산은 해보고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전하는 거야? 11년이야, 11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말 전하지도 말라고.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리고 지도 갚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담보대출 좀 받는다고 집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불쌍한 애야, 지선이. 어? 와, 어이가 없네. 그래, 당신 동생은 불쌍해 죽겠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있어야 하는 나는 안 불쌍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입 열지도 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당신이랑도 끝이니까. 넌 어떻게 그런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니? 듣자 하니까 진짜. 이러려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나 본데 당신 마음처럼은 안 될 거야. 이봐요, 형수님.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이지. 무시요? 돈 안 빌려주는 게 무시라고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틀어지고 가족한테 박하게 굴어봤자 손해보는 건 본인이라는 걸 왜 몰라. 진짜 답답하네. 어디서 눈 동그랗게 뜨고 아랫사람 혼내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서방님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너그러운 게 좋으면 서방님이 빌려주든가요, 그 2천만 원. 아니, 그걸 내가 왜 빌려줘요?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럼 난 뭐 돈이 썩어난답니까? 어이가 없네. 뭐 이딴 집구석이 다 있어. 뭐야? 이딴 집구석? 나 진짜 지금 당신이고 당신 집 식구들이고 다 꼴 보기 싫거든? 집에 갈라니까 따라오든 말든 알아서 해. 자기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자기야! 일주일 후.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고 왔는데 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오늘 이사 왔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 벌써 집에 갔어? 퇴근이 빠르네. 오빠가 언니한테 같이 가보자길래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보이는 그대로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이게 무슨 짓이냐면요. 하도 제 돈으로 산 제 집 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왈가왈부하길래 집은 그냥 팔아버렸고요. 전 그 사람 출근한 사이에 이사한 짓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뭐야? 2년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와서 원래대로 안 바꿔? 아니면 새로 이사간 집 주소를 알려주든가. 새로 이사간 집 주소? 내가 그걸 왜 알려줘? 미쳤어? 뭐라고? 그럼 난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정리하다 보니 당신 집은 뭐 얼마 되지도 않더라. 네 엄마 집에 보내놨으니까 거기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이혼 서류도 같이 보냈으니까 도장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걸 거니까. 물론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아가씨한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라고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다 녹음해놨거든요? 수시로 전화해서 내 집 담보대출 받아서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던 거며, 서방님 어머님 동원해서 저 욕한 거 전부 녹음해놨고, 변호사랑 상담해보니까 위자료 소송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제 그 집하고 얽힐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애틋하고 불쌍해 죽겠는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알아서 살아보든가. 진짜 이럴 거야? 유치하게 왜 이래? 됐고, 이제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전화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해. 짜증난다. 그럼 네 동생이랑 어디 잘 살아봐. 오빠 노릇, 손윗사람 놀이 다 하면서. 알았지? 안녕. 여보, 야! 진짜 이렇게 이혼한다고? 아니, 나한테 왜 이래?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 후 남편은 결국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저는 이혼 소송과 신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에게 2천만 원, 신우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단돈 500만 원도 수준이 없었던 두 사람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것 같더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위자료 입금 안 하면 제가 감치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어도 사람 됨됨이 하나 보고 집도 제가 해간 건데, 호의를 원수로 감는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며 정말 학을 뗐습니다. 앞으론 그런 거지근성 가득한 사람들이랑 상종도 안 하려고요. 여보, 창우랑 창훈의 딸 말이야.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온다던데? 같이 갈 거지? 아, 그래?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네? 당연히 만나러 가야지. 역시 우리 자기는 마음씨가 너무 고와. 천사야, 천사 아주. 알면 잘해.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예, 아가. 우리 손주 온다는 얘기 들었지? 네. 올 때 갈비 좀 재워라. 네? 오랜만에 우리 손주 오는데 갈비 정도는 먹여야지. 에휴, 근데 내가 움직이기가 좀 그렇네. 무릎도 쑤시고. 아, 네.
제가 더 해갈 거 있을까요? 글쎄, 미리 해올 건 없고 그냥 내일 일찍 와서 이거저거 창거리나 좀 하면 되지 뭐. 네, 그럴게요. 아주버님 굴비 좋아하니까 내일 제가 가는 길에 굴비도 사갈게요. 아이고, 역시 센스 있어, 우리 며느리. 아주 그냥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척척 해낸다니까. 아유, 그건 그렇고. 너희는 애 소식 아직 없니? 아, 네. 저희는 솔직히 이제 거의 그냥 포기 상태예요. 포기라니, 아직 젊은데.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결혼 생활 5년 동안 벌써 해볼 것들은 다 해봤는데 안 생기는 거 보면 그냥 하늘이 점지해줄 때까지 마음 비우고 있으려고요. 너도 네 자식 낳아서 키우는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엄마 노릇이라는 게 진짜 보람 있는 거거든. 아무튼 알았다. 매사에 몸 조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았지? 네. 재수씨. 네, 아주버님. 어쩐 일로 먼저 톡을 다 주셨어요? 아, 다른 건 아니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얼마나요? 한 2천만 원 정도만.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번에 뵀을 때도 표정도 영 안 좋고 얼굴이 헬스케 보이시던데. 사실은 이번에 귀국한 거 이혼해서 들어온 거예요. 엄마한텐 비밀입니다. 네? 형님이랑 이혼하셨어요? 아니, 왜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얼마 전에 그냥 접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래서 이혼해달라길래 그냥 있는 재산 다 재산 분할로 줘버리고 이혼했어요. 그래야 우리 딸 양육권 준대서. 헐, 몰랐어요. 근데 2천만 원은 왜? 저도 다시 일어서야죠. 계속 한국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어디 작은 프랜차이즈라도 하나 알아보려고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적금이랑 이거저거 모으면 2천 정도는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재수씨. 내가 이 창모놈한테 연락했다가는 잔소리만 들을까봐 연락도 못했는데 역시 재수씨한테 연락하길 잘했네요. 아주버님이 얼른 일어서셔야 우리 예쁜 조카도 행복해지죠. 아주버님, 방금 계좌로 2천만 원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네, 재수씨. 확인했어요. 진짜 고마워요. 제가 잘 돼서 2배, 3배로 갚을게요. 꼭 그렇게 갚아주세요. 재수씨랑 창모놈이랑 한번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일 알아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괜찮아요. 시간 되실 때 식사하면 되죠. 언제든 저희 집으로 오셔도 되고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야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에이, 그럴 순 없죠. 제가 맛있는 거 사줘야죠, 우리 재수씨. 아무튼 고마워요. 덕분에 숨통 좀 트였네요. 별 말씀을요. 아이고, 아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아니, 큰애 말이다. 연락이 안 돼. 네? 언제부터요? 아휴, 너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래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한 달 전쯤에 일본으로 출국했어. 다시 일할 거 알아본다고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 팔아서 돈 쥐어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아유, 일을 어쩌면 좋냐. 네? 출국을 했다고요? 애 데리고 벌써 간 거예요? 아니, 애는 나한테 맡기고 갔어. 사업 준비하고 하려면 애 볼 시간 없다고. 애미는 뭐 유학을 가 있다나 뭐라나. 그래서 애 봐줄 사람이 없다고 나보고 좀 봐달라는데. 뭐 어쩌냐.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손주인데. 근데 이사 날짜 전에 돈 메운다더니 그 돈 들고 사라져버렸다. 아이고. 잠시만요. 저도 연락 한번 해볼게요.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주버님,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톡도 안 보고. 아유, 당장 집 비워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냐, 이 일을. 애 데리고 노숙을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그래도 다행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사해서 방이 하나 남으니까 일단은 거기 쓰시고
그 뒤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별일이 다 있다, 진짜. 이놈 이거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니겠지? 설마요, 아닐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럼 네가 우리 좀 데리러 와라. 짐 옮기고 하려면 빨리 와야 될 것 같네. 네네, 지금 갈게요. 여보, 혹시 아주버님이랑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어? 글쎄, 지난번에 엄마 집에서 만나고 며칠 있다가 한번 연락한 게 단데. 왜? 그때 무슨 얘기했어? 아, 형이 돈 빌려달라길래 돈 없다고 하고 말았지 뭐. 왜? 완전히 그냥 작정한 거네. 뭐가? 지금 아주버님 연락 두절되고 난리야. 어머님은 집까지 팔아서 그 돈 다 주시고 나한테도 2천만 원 빌려가고. 그러더니 애는 어머님한테 맡겨놓고 사라져버렸어. 어머님이랑 애는 우리 집으로 와 있고 지금. 뭐? 아주버님 이혼한 건 알고 있어? 얘기하더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진짜 쓰레기네. 돈이란 돈은 다 뜯어내고 지 자식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와, 어이없어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내 형이지만 노답이다. 일단 당분간은 어머님이랑 애랑 우리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 뒤는 어떡하지? 우리도 당장 뭐 원룸 하나라도 얻어드릴 돈이 없잖아. 우리 집 이사하느라 다 쓰고 남은 건 아주버님 다 빌려줘 버려가지고. 일단은 차차 생각해보자. 당장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아가야. 어디냐? 저 지금 장 보러 나와 있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풀떼기뿐이야? 애가 먹을 게 없잖아. 애들 좋아하는 소세지라도 하나 구워주지. 안 그래도 움츠러들어 있는 애가 젓가락 갈 곳 없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아낀다는 게. 오늘은 햄이라도 하나 사갈게요. 햄은 됐고 특등급 한우 사다가 소불고기나 좀 해라. 애가 불고기 먹고 싶다니까. 네? 원래 애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원래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내 새끼 입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 법인데. 너는 아직이냐? 그거야. 전 숙모지. 엄마가 아니니까. 아직은. 숙모기도 하지만 이제는 네가 엄마지. 얘한테 누가 있냐 지금? 늙어 빠진 내가 어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품어줘야지. 그렇게 성 그으면 못 쓴다. 성 긋는 건 아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불고기거리는 한번 해볼게요. 애 먹는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좋은 걸로 사와. 알았지? 에미, 어디니? 네? 네, 저 지금 잠깐 나와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네 딸 말이다. 뭐 어디 유치원이라도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니? 애가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하게 그림만 그리는 거 보니까 좀 그렇네. 네? 딸이요? 뭘 그렇게 놀라. 이제 네가 엄마 노릇 해야지. 너밖에 더 있어. 지 애미애비는 연락도 안 되고 평생 외국에서만 살다가 낯선 한국 땅 와서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차피 넌 애도 없으니까 그냥 딸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네가 엄마 노릇 좀 잘해줘.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오늘 산책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근처에 예쁘장하게 생긴 유치원 하나 있던데. 우리 손녀가 거기 가고 싶다니까 당장 거기 좀 알아봐라. 거기 사립유치원이라 진짜 비싸요. 여기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도 거기 보내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데. 자식 교육비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투자고 자식 위한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알아봐봐. 정 힘들면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나가마. 아니에요. 일단 알아는 볼게요. 근데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비용도 너무 비싸면 보내기 좀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저녁엔 갈비찜 좀 해먹자. 우리 손녀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네. 돼지 말고 소로 먹고 싶다니까 소갈비찜용으로 고기 좀 넉넉히 사와. 지난번에 불고기는 양이 너무 적어서 뭐 먹을 것도 없더라. 최소만 있고. 네.
여보, 지금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아니, 어머님 말이야. 자꾸 나한테 애미라고 부르시고 조카 엄마 노릇하라는데 내가 왜 엄마 노릇을 해? 아무래도 애가 불쌍해서 그러시겠지. 아니, 애는 나도 불쌍해. 불쌍해 미치겠어. 지 부모한테 버림받고 혼자 움츠러들어 있는 거 보면. 에휴, 근데 뭐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엄마 알잖아.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울어버리시는 거. 그냥 엄마 말처럼 우리가 부모 됐다 생각하고 애 좀 챙기지 뭐. 애가 불쌍하잖아. 우리라도 챙겨줘야지.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어? 애미, 어디니? 창모씨 회사 앞에 와 있어요. 오늘은 영화 하나 보고 들어가려고요. 저녁 식사 다 차려놨으니까 국만 데워서 드시면 돼요. 아이고, 너도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애 좀 데리고 나가지. 네? 아니, 영화관 구경하고 그럴 거면 애도 좀 데려가면 좀 좋아. 아,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기도 하고 애가 볼 수 있을 만한 영화도 아니어서요. 아이, 그까짓 거 영화는 바꾸면 되지. 애들 볼 만한 영화가 뭐 단 한 개도 없겠어. 엄마 노릇하려면 애한테 마음 좀 더 써야지. 이게 뭐니? 애는 심심하게 집 지키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놀러 나가고. 어머님,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엄마 노릇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요. 아, 네가 엄마 노릇 안 하면 뭐 애 고아 만들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됐고 빨리 들어와라. 애 심심해하니까 오는 길에 선물이라도 사들고 와서 좀 놀아줘. 피곤하다고 피해 다니지 말고. 알았어? 에휴, 주말인데 아침부터 어디 갔니? 저 친정 와 있어요. 아니, 넌 지난 주말에도 친정 가고 지지난 주말에도 친정 가더니 뭔 친정을 또 갔어? 거기 꼴 발라놨니? 그냥 좀 싫어요. 아, 하는 게 뭐 있다고 쉬긴 쉬어. 요즘 저도 좀 지쳐서요. 평일엔 일하고 집에 오자마자 집안일에 애 챙겨야 되고 주말 되면 쉬지도 못하고 좀 힘들어요.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애 데리고 어디 동물원이라도 좀 가지. 넌 왜 백날 첫날 친정만 가 있냐? 그럼 창모 씨한테 이야기해보세요. 그 사람 지금 집에 있지 않아요? 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힘든 애를 주말까지 부려먹으라고? 어머님, 저도 주 5일 일해요. 근데 저한테는 애 먹을 거 챙겨라,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 하시잖아요. 아, 여자랑 남자랑 같아. 아무튼 저 지금 친정 와 있어서 내일 밤늦게나 갈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이한테 얘기해주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 지금 뭐해? 나? 게임하는데? 왜? 나 오늘 친정 간다고 한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아침부터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왜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하시게 만들어? 애 데리고 지금 놀이공원이든 동물원이든 좀 가봐. 어머님 나보고 뭐라고 하시니까. 에이, 귀찮게 뭘. 그리고 애도 지금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아까 보니까 거실에 엎드려서 그림 그리고 있더만. 내가 괜히 친정에 왔겠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집에서 들들 볶이니까 나온 건데. 친정 와서까지 그런 연락을 받아야 돼? 엄마는 그냥 애가 걱정돼서 그렇지. 아, 당신도 좀 그래. 적당히 해야지. 주말에 애 좀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럼 좋잖아. 당신은? 나? 아, 난 작은 아빠인데 애가 뭐 정 붙이겠어? 그럼 난! 당신은 똑같은 여자잖아. 여자끼리 뭐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 당신 말은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엄마 노릇을 해야 된다. 내 자식처럼 끼고 살면서? 아니, 뭐 방법이 있나, 그것밖에. 근데 왜 당신은 쏙 빠지는데? 내가 엄마 노릇을 할 거면 당신은 아빠 노릇을 해야지. 아빠들은 원래 무관심한 게 도와주는 거랬어. 웃기냐? 지금 이게 장난 같아? 어이없네 진짜. 아니, 뭘 그렇게까지. 난 내가 왜 걔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맨날 4시간 체력 써가면서 애한테 매달려 있는 것도 싫으니까 당신이 선택해. 당신 어머니랑 조칸지, 난지. 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 선택 안 하면 우린 끝이야. 알았어? 애미야, 너 진짜 지금 당장 안 와? 애 데리고 좀 놀러 나가라니까. 이러다 애 우울증 걸리겠다 아주. 어머님, 그걸 왜 제가 해요? 뭐라고? 너 미쳤니?
아니요. 그동안 미쳤던 것 같고 지금은 멀쩡해요.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싶네요. 뭐라고? 애 맡겨놓고 도망가버린 친부모는 어쩌고 저한테 자꾸 엄마 노릇을 강요하세요? 저도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애 불쌍해요. 근데 제가 진짜 엄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넌 하나뿐인 조카 엄마 노릇 좀 하는 게 그렇게 폐하할 권리냐? 어머님은 피 섞인 할머니고 그이는 피 섞인 작은아빠인데 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만 희생과 사랑을 강요하세요? 두 분은 뭐 하시고? 뭐? 엄마 노릇이고 뭐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여태 애가 안 생겼던 게 천만 다행이네요. 아,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한 거요. 매일같이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생활비 적자나면서까지 매일매일 소고기 갖다 바쳤고요. 주말이면 쉬지도 못하고 애 데리고 유원지다 어디다 놀러 다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몇 주 친정 왔더니 득달같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노릇 강요하셨죠 또? 아니 그건 저 그냥 이 집 며느리 자리 사표 내겠습니다. 엄마 노릇이고 뭐고 못하겠으니까 두 분이 나눠서 엄마 아빠 노릇을 하시든 도망간 친부모를 잡아오시든 알아서 하세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엄마 노릇이야! 좋게 끝내려고 해도 꼭 이러시네. 이봐요, 할머니. 그쪽 아들한텐 이미 이혼하자고 얘기 다 했고 당신은 나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어. 당신 집까지 팔아가면서 큰아들 다 주고 우리 집 와서 얹혀 살면서 뭐 했는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기를 했어. 아니면 물려줄 재산이 있어? 어이없네 진짜. 나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세요. 진짜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 후 저는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주말이 지나자마자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전달받고 나서야 남편이 전화해서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죠. 저는 재산 분할로 저희가 살던 집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조금 남은 예금 가지고 작은 빌라 투룸 월세를 얻었다더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둘이 돈에 허덕이며 애 키우느라 힘들게 살고 있다던데 그런 소문 들으니 늦게라도 빠져나온 게 참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살림에도 애 영어 유치원을 보내네 국제학교를 보내네 고민한다는 얘기 듣고 정말 이 사람들은 답이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지만 누군가의 엄마 노릇을 강요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요.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제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새 삶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수환이가 우리 집에서는 첫 번째로 대학 가는 거니까 등록금은 큰애 너희가 해줘라. 네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는걸요? 그래 뭐 동의를 구할 건 아니고 명령이었는데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니 됐다. 아유 형님이랑 형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애를 넷이나 어떻게 키웠나 몰라. 형님이야 뭐 당연한 거고. 형수님 고마워요. 형님은 또 왜 당연해요. 형님한테도 고마워하셔야죠. 형이 동생 애들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럼. 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참 당연한 게 어딨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밥이나 먹어라. 국 식는다. 잠시 후 집에 가는 길. 큰처남네 영우도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영우는 오빠네 형편 생각해서 등록금 아낀다고 국립대 갔어요. 장하네. 부모 생각도 할 줄 알고. 거기도 우리가 등록금 해주지. 안 그래도 말 꺼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얘기해주니 고맙네. 무슨 소리, 당연한걸. 네 집 내 집, 네 조카 내 조카가 어딨어? 다 똑같은 조카인데. 맞네. 다 우리 애지 뭐. 며칠 후 화자네 집. 애들이 착하지. 인사를 다 하러 온다고 하고. 그러게. 나는 일찍 못 들어가니까 당신이 애들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용돈도 좀 넉넉히 주고 그래. 걱정 말아요. 알아서 잘 챙길 테니. 근데 대석이네 애들은 다 오는 거야? 수환이가 셋째만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영우도 오늘 온다네요? 아, 당신이 정신 없겠네. 나야 뭐 애들 좋아하니까. 왔나 보다. 여보, 나중에 통화해요? 잠시 후.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데 니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피자랑 치킨 시켰어. 고맙습니다, 고모. 큰엄마, 나는 양념치킨이 좋은데. 그랬구나. 다음엔 큰엄마가 꼭 기억했다가 양념치킨 사줄게. 고모, 엄마랑 아빠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이게 뭐야? 세상에 영우, 너 고모가 한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집에 오실 때마다 이것만 찾으시잖아요. 고맙다. 고모가 고모부랑 맛있게 먹을게. 더는 제 등록금 신경 안 쓰시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꼭 받을게요. 그런 걸 네가 왜 걱정해? 고모랑 고모부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넌 대학생활 충분히 즐길 생각만 하면 돼. 수환이 너도 그렇고. 알았지? 네, 큰엄마.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게요. 등록금 감사합니다. 아유, 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내 조카들. 근데 큰엄마, 저 형도 등록금 큰엄마네가 내줬어요? 우리 형만 준 거 아니에요? 수영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친족하잖아요. 수영아, 큰엄마한테는 수환이 수영이도 친족하고 이 형아도 친족하야. 둘이 똑같아. 아니라고 했는데. 김수영, 조용히 하고 얼른 먹어. 형은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할머니가 그랬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차피 큰아빠 큰엄마 거는 다 우리 거라고 그랬어요. 뭐? 야, 임수영. 아니에요, 큰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때 할머니 우리 집에 왔을 때 분명히 그러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 신경 쓰지 마세요, 큰엄마. 얘가 괜히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그래? 수영아, 다음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큰엄마가 그런 거 아니래요. 이렇게 대답해. 알았지? 나한테만 뭐라 그래. 다음 날. 여보세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근데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너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발뺌이야, 발뺌은. 친정에 왜 돈을 쓰고 그러냐고, 쓸데없이. 나중에 친정 조카가 너 들여다보기나 할 것 같아? 왜? 돈이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어? 어머님, 그건요. 듣기 싫다. 돈이 그렇게 남아 돌면 네 시조카들한테나 더 팍팍 써. 아끼지 말고. 애 못 낳는 너희 때문에 대석이나가 애를 넷이나 낳았구만. 그 뒷바라지 할 생각은 못하고 어디 친정에 돈을 써 쓰기를. 어머님, 도련님네가 저희 때문에 애를 넷 낳았다뇨?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니? 너희는 애도 없는데 돈은 펑펑 잘 버니 너희만 믿고 애를 낳았지 그럼. 걔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뭘 믿고 애를 넷이나 낳았겠어? 뭐라고요? 네 얘기도 들을 것도 없다. 한 번만 더 친정 어쩌고 그런 얘기 내 귀에 들렸단 봐라. 명심해. 그날 밤. 이것들이 누구를 호구로 하나. 당신이 똑똑히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니, 나도 어머님 얘기 듣는데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당신 어디에 전화하는 거야? 대체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린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잠시 후. 형, 무슨 일이야? 너 도대체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기승전도 없이 가짜가짜 뭐라는 거야? 얼마 전에 수환이 수영이 와서 한 얘기도 그렇고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데 니들 뭐? 우리 재산은 다 니네 애들 거라고?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 그거 난 또 뭐라고. 뭐? 넌 지금 그게 대수롭지 않은 거냐? 왜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법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열을 내. 아니 어차피 형은 자식도 없고 형이랑 형수 재산 그거 뭐 어쩔 건데?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거야? 너 이 자식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네 생각 알았으니 됐다. 며칠 후. 어머니 뭘 여기까지 오고 그러세요? 그냥 전화로 얘기하시지. 내가 네 면상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굳이 왔다. 왜? 내 꼴 보기도 싫으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넌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왜 네 남편한테 옮겨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거요. 어머님이 나한테 괜한 소리를 하셨던데요. 내가 뭘 어쨌길래? 아니, 친정 조카들은 챙기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왜 애들한테 하고 그러세요?
그게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어머님, 저희 부부요. 도련님네 결혼할 때부터 애들 넷 낳아 키우는 동안 지금까지 정말 섭섭치 않게 한 거 아시잖아요. 섭섭한지 아닌지를 왜 준 사람이 판단을 해? 받은 사람이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련님네 집도 저희가 했고 신혼여행도 저희가 보냈어요. 어머님 어디 도련님 결혼하실 때 한 푼이라도 보탰어요? 잘 나가는 큰아들 줬다 뭐하니? 시동생한테 그거 해준 게 뭐라고? 이제 와 생색을 내고 그래? 생색 내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 그리고 네가 애가 있었어 봐라. 태식이 내가 그렇게까지 낳았겠어? 니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지금처럼 친정에 돈을 펑펑 쓰면 걔들한테 갈 돈이 글로 다 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은 좀 그러네요, 어머님. 돈 새 나가는 걸로 치면 도련님네가 더 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동서 아이 낳을 때마다 전화해서 애 침대 해줘라, 조리원 돈 내줘라, 애 유치원 들어간다, 뭐 사줘라, 얼마 줘라. 저희 그거 한 번도 불평 없이 다 했어요. 어머님이 시키셔서가 아니라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어머님, 여긴 내시고 저희 친정은 하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어디로 더 새겠어요? 왜? 아예 계산기를 가져다 놓고 내 코앞에서 두들기지 그러냐? 그거 좀 해줬다고 생색은. 어차피 니들한테 애 있었으면 글로 나갔을 돈이잖니? 형이 동생한테 해주는 게 아까워? 그리 아깝냐고? 아깝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했죠. 여기 시댁도 그리고 친정도요. 그러니까 끝까지 너는 친정에다 돈 퍼다 나르겠다는 거지? 하면 똑같이 하고 안 할 거면 똑같이 안 하는 게 맞죠. 에휴, 말이 안 통하니 내가 아예 말을 말아야지 원. 그날 밤 아직도 당신 머리 아파? 좀 그러네. 어머님이 너무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좀 놀랐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해주고 살았나 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랬지. 도련님 얘기처럼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거 아니니까. 어차피 돈이야 있는 사람이 더 쓰고 그러면서 사는 거라고 여겼지 뭐. 헛살았단 생각이 드네. 지난번 대석이 일도 그렇고. 도련님이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그게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당신한테까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대석이가 회사에 찾아왔었어. 도련님이? 왜? 무슨 일로? 그게 말이야. 며칠 전 남편 시점. 회사까지 다 찾아오고 뭐 중요한 일이야? 아니 형,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왜? 형, 우리 수환이 대학 등록금 좀 해준 게 아까워? 형이 그런 거야? 아니면 형수가 부채질해서 형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너 말이 좀 심하다. 형이 나한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해? 형 우리 애들 자식처럼 예뻐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네 자식들 다 내 새끼처럼 예뻐하고 아끼는 거 맞아. 그래도 대서가 우리 재산을 다 니네 애들한테 물려줄 것처럼 애들한테 기대를 심어주는 건 아니지. 아니긴. 그럼 그 말은 우리 애들한테 재산 안 물려준단 말이야? 그럼 형 믿고 애 넷이나 싸지는 우리는 네가 뭘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애초에 나를 믿고 애들을 낳았다는 거 자체가 모순인 거지. 만약에 경우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이씨 정말 왜 말이 안 되냐고 그게. 안 되겠어. 형 각서라도 쓰자.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각서는 무슨 각서를 쓰겠다 그래. 난 네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준다는 얘기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 왜? 그러니까 왜? 다 때려 부셔버려. 회사에 싹 불질러버려?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그만두고 여기서 나가. 다시 현재. 그럼 그날 도련님이 사무실 집기를 다 때려 부셨단 말이야? 다 때려 부셨다는 건 좀 과장이고 의자 집어던지고 액자 몇 개 깨지고 그랬지. 도련님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해봤자 속상한 것만 2배로 느는데 그런 얘기까지 뭐하러 해. 여보, 계속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갑자기 서럽네. 이게 자식 없는 서름인 건가?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어느 만큼 나이 든 다음엔 그냥 실버타운 들어가 살자. 돌봐줄 자식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애초에 뭐 우리가 조카들한테 그런 거 기대했나? 난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 돈이 꿀이라 벌떼처럼 붙어있는 사람들 말고 더 좋은 일에 쓰는 거 생각해보자고. 그래 여보, 그럽시다.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겠다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끌어모아? 뭐 유언장이라도 공부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대석이네도 저희가 그동안 생활비 지원하던 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생활비를 끊어? 어머니, 최소한의 용돈은 드릴게요. 그리고 도련님네 애들도 등록금을 수환이 이번에 해준 것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다른 애들은 도련님이랑 동서가 알아서 하세요. 애들이 장학금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저희는 더 못해줘요. 형수님 돌았어요? 애들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애가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큰엄마 큰아빠 돈은 다 자기 거라는 말을 애가 그냥 한 소리겠어요? 다 어른들이 하는 말 듣고 배운 거죠. 그리고 애들을 볼모로 잡은 건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고 너였지. 아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가 애 지운다고 했더니 엄마가 괜찮다고 그냥 나으라고 했잖아. 형이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말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낳았지. 도련님, 아무리 여기 애들이 없어도 돈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세요? 돈 끊겠다는 얘기 뭐 쉽게 해도 되고. 아이고 머리야. 아유 나 쓰러지겠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갈까? 아이씨, 야,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 나이에 나가서 노가다 해? 그래야 되면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껏 방에 들어앉아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형님이 주는 돈 편하게 쓰셨잖아요. 그동안 충분히 누리셨으니까 이젠 도련님도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데 우리 재산 애들한테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행여 애들한테 그런 기대하게 하는 얘긴 꺼내지도 말아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며느리를 잘못 얻었어. 하느님, 부처님, 어쩝니까 이제. 몇 주 후. 예, 태석이네 내가 가보니까 애들 라면 끓여 먹이고 있더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오실 게 아니라 도련님네 가서 하루라도 빨리 일 시작하라고 얘기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끊으면 어떡해. 피도 눈물도 없이. 저희도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큰아들이 가족위에서 태어난 현금 출금기예요? 어머님, 그러라고 큰아들 낳으셨어요? 있는 사람이 그럼 못 써. 없이 산다고 다 도련님네처럼 그렇게 기생충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네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카 새끼들한테 대접이나 받을 것 같아? 어차피 그럴 생각도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자고 도왔던 것도 아니고요. 쳇바퀴 도는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셔봤자 저나 어머님 아들 생각 안 바뀌어요. 며칠 후. 형수님이 형한테 부채질했죠? 이 사람이 뭘 어쨌다 그래? 오히려 그동안 네가 했던 행동들이 부채질한 거다. 뭐? 왜 사람을 빌부터 먹고 사는 기생충 취급해? 네가 널 아주 잘 아는구나. 뭐? 지금 형 나더러 기생충이라고 했어? 내가 그렇다고 한 적 없다. 네가 그러기에 동조했을 뿐이다. 도련님,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저희 재산 사회에 다 환원하기로 했어요. 이미 변호사 통해서 공증 다 받았어요. 사회 환원? 아, 불쌍한 사람 도우시겠다. 우리가 불쌍해. 내가 더 불쌍하다고. 그냥 나를 도와. 세상에 어떤 것도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어지도 나가서 구걸은 한다. 네 새끼들한테 너처럼 사는 거 되물림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참, 도련님. 엊그제 수영이가 아이패드 사달라고 하고 수원이가 용돈 좀 올려주실 수 있냐고 연락했던데 앞으로 애들 통해서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정말 애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치시는 건지. 우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오게? 살 돈 없으면 못 쓰는 거고 가지고 싶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얻어야죠. 안 그래요? 아 몰라. 다 굶어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래도 괜찮다고. 정말 그 꼴 볼 수 있다고. 네가 네 새끼들 굶어 죽는 꼴을 그대로 두 눈 뜨고 본다는데 나라고 왜 못 보겠니? 이제 더 빨아먹을 것도 없어요. 빨대 그만 꽂으시고 가세요, 도련님. 더 가진 사람이 나누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고 시어머님과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끊임없이 해왔건만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남편의 사업체를 팔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며 살다가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남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사회의 환원을 결정하고 모두 공증까지 끝마쳤죠. 어떤 책임이나 부담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